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써져 있어요? 원리학계 원리학계가 써져 있어요. 원리학계가 뭔지 아시는 분은 있죠? 아는 것만 한번 말해볼래? 네, 곱하기 1 플러스 R인데 공식 말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공식 말고 잘 모르나? 이런 거를 말해요.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이야기인데요. 수학을 왜 배우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줘. 일상생활을 가능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왜? 너희가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 다 있는 것들에 의해서 보세요. 내가 이제 집을 사고 싶어. 근데 뭐 보통 집값이 뭐 10억, 25억 이러니까 그 돈이 현금이 없어.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10억의 대출을 받았어. 갚아야겠지. 10억만 갚으면 되는 게 아니지. 10억에 대해서 이자를 갚겠지. 이자도 같이 갚아야겠지. 그치? 그 10억의 이자는 어떻게 갚아야 될까?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충 가장 표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나라 저기 한국은행이라는 저 중앙은행이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라는 게 있어요. 뭐 2%, 2.5%, 3%, 뭐 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제 물가에 따라서. 실제로 돌아가는 원리가 되게 복잡한데 아주 단순하게 시켜서 5%라고 쳤어요.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5%의 이자를 연 이자를 내야 되는 거야. 그치? 그치? 10억을 10년 동안 상환을 하면 1년에 1억씩을 내가 갚아야 되는 거에다가 그 1억에 플러스해서 빌려간 만큼의 이자를 계속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야. 10년간. 그치? 예를 들어서 뭐 대충 계산을 해봐도 10억에 1%면 1000만 원이거든. 5%면 5천만 원이야. 아닌가? 1000만 원이거든. 미안해. 100만 원. 5%면 500만 원이지. 미안해. 그러니 500만 원씩 추가적으로 또 갚아야 되는 금액이 추가된 거야. 간략한 계산만 해봐도. 그치? 실제로 대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된다는 것도 엄청나게 돈이 된다는 거야. 실제로.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니까 대출도 하는 거야. 5%라고 했을 때 1년에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할 만큼의 능력이 된다는 거잖아. 대단한 능력이야. 그치?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거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감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내용들은 이제 현실 내용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기준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 와닿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좀 있으면 명절이야. 용돈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동현이가 10,000원을 받았다고 치자. 10,000원을 받아서 동현이가 지금 16살인데 그 전에
7살 때 한번 생각을 해봐. 8살, 7살 때 이때쯤 네가 10,000원을 가고 편의점에 갔어. 생각보다 그때는 살 수 있는 게 꽤 많았을 거야. 근데 지금의 10,000원을 들고 너희가 편의점에 갔을 때 5개 넘게 사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라면 하나만 해도 기본적으로 1,500원, 1,700원 막 이러잖아. 그지? 컵라면 하나만 해도. 그지? 그러니 5개 넘게 사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한번 시계를 잘 되돌아와서 초등학교 1학년쯤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그보다 훨씬 많이 샀을 거야. 기억나니? 그때 기억이 하나도 없니 혹시? 지금의 10,000원을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여기지 않아 생각보다. 그지? 너네가 꼬맹이 때 쉽게 생각했어. 꼬맹이 때 10,000원의 용돈을 받거나 세뱃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여겼을 거야. 근데 너네가 대가리가 커서 진짜 좀 어른이 조금 돼가면서 지금의 10,000원이 작다라고 느낀 게 아니라 실제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색깔과 그 크기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 가치가 줄어들었어 실제로. 그렇지 않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아이디어는 돈의 가치야. 돈의 가치. 이 돈의 가치는 무조건 변하게 돼 있어. 근데 그 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무조건적으로 기본적으로 무조건 따르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 그치? 예를 들어서 진짜로 상상도 안 했겠지만 한 90년대 초반 뭐 이때라고 생각해보면 복권 당첨해서 1억 줍니다 하면 진짜 대박 터졌다 그래. 물론 지금도 1억이라는 돈은 큰 돈인 거 맞아. 하지만 복권 돼서 1억 주면은 로또 안 사야 되는데 로또 더 많이 살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복권 그땐 되게 많았고 실제로. 그치? 근데 그때의 1억과 지금의 1억의 가치가 너무 다른 거야. 그때 1억이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 지금 1억으로 집을 살 수 있어요? 잘은 몰라도 집을 못 산다는 건 알 거 아니야. 물론 집을 사긴 사겠지. 요만큼의 사이즈의 집을 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살기는 되게 어렵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조건 변하게 돼 있어. 말했다시피 10,000원의 가치가 10년 전과 지금과 다른 거야. 1억의 가치도 다른 거고. 얘는 무조건 변해. 그럼 얘를 갖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 어떻게 갖게 만들어주냐? 예를 들어서 뭐 그때의 1억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쯤 됩니다라는 걸 뉴스로 보거나 뭐 그런 뉴스 본 적은 있을까? 들어본 적도 있고. 그치? 그 갖게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녀석이 무엇이냐면 이자율이야. 이자율이야. 내가 이제 10년 뒤에 얘한테 5억 정도의 빌려서 5억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5억의 가치랑 지금 빌렸을 때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빌린 거랑 똑같게 만들어주는 가치가 있어. 그게 이자율이야. 지금부터 3억 7천만 원을 어떤 이자율로 쪼르륵 굴려가지고 한 10년 뒤에 5억이 되게 만들어줘. 그러면 그게 5억이면 10년 뒤에 5억의 가치랑 지금의 3억 7천이랑 똑같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걸 갖게 만들어주는 게 계산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자율인 거야. 뒤에 법회가는 1 플러스 R이라는 개념. 기본적으로. 알겠어? 근데 이 녀석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 변해. 무조건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실제로 어른들이 가장 이렇게 어른이 됐을 때 가장 이렇게 신경을 쓰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시중 금리가 어떻게 되니, 이자율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이 오르니 내리니, 미국 금리가 떨어졌니 올라가니, 물가가 올라가니 내려, 이런 게 전부 다 영향을 받는 거야. 실제 우리가 사는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쓸 수밖에 없어. 어머니가 마트를 가서 장을 보는데 계란값이 올랐어, 뭐가 올랐어, 그러니까 좀만 사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벌써.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일일이 따져서 계산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할 거는 아주 단상만 계산할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뭐 이제 경제학이나 혹은 경영학, 회계학 이런 데 전공을 공부하신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깊숙이 배워야 돼요. 이제 이자가 변했을 때 같이 산정을 또 달리 해야 돼. 변동금리를 쓸 때도 있고요. 고정금리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실제로. 또 그거에 따라서 원금을 같이 갚는 걸 쓸 수도 있고 이자만 먼저 갚아가는 걸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자세히는 이제 그런 쪽에 가서 대학교 가서 공부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건 문과 거예요.
우리한테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들을 몇 개를 알아볼게요. 원리학계가 뭔 단어인지는 알 거니까 원리학계 이야기 넘어가고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적립총액이다. 대충 단어 뜻은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 무슨 말일까? 적금 같은 걸 내가 들었어. 그치? 매달 10만 원씩 들었어. 그럼 10달이 됐으면 100만 원이라고 해. 근데 거기에도 뭐가 쌓여? 뭐가 쌓여? 이자가 쌓여. 적금한 금액과 이자까지 다 해서 말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총액인데 이 역시 적립금 플러스 이자를 다 합쳐서 말하고자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들어는 봤으나 뭔지는 모를 것 같아요. 연금. 연금 뭐예요? 매달 주는 돈. 앞에 수식어가 뭐가 없나? 그냥 연금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연금은 뭐라 그래? 은퇴하고 나중. 그치. 기본적으로 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언젠가는 받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받아야 될 금액이야.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너희는 자세히는 묻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아 그러면 얼마씩 받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말이 어려울 것 같아서 써줄게. 이 정도 써놓으면 대충 눈치껏 구분할 수 있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치? 월 부금은 뭐고 연 부금은 뭘까? 달에 나눠내는 거. 그치? 이 녀석은 달에, 이 녀석은 연 단위로 뭐야? 뭐 하는 금액일까? 갚는 금액이야. 갚아가는 거. 누군가로부터 빌렸겠지. 그치? 아니면 쉽게 생각해서 내가 이거야. 에어컨을 샀어. 200만 원짜리 에어컨 샀는데 200만 원 바로 한 번에 결제를 못해. 100만 원만 결제했어. 나머지 100만 원은 매달 조금씩 쪼개서 갚아갈 거야. 그 월 부금으로 갚아간다는 개념이고, 뭐 에어컨 샀는데 연부금으로 갚아가지 않겠지. 집 같은 걸 샀을 땐 연부금으로 갚아간다는 개념이 좀 가능하겠지. 그지? 팔고 있는 애들도 있을 텐데 혹시 적금이 있는 친구도 있어? 있어? 몇 명 있구나. 적금 뭐야? 적금은 이렇게 다 해본 적이 있고 대충은 알지? 응. 적금이 되게 재밌는 거는 내가 이제 1년짜리 적금을 들었다고 쳐. 1월달이야. 올해 1월달인데 올해 12월달이 딱 됐을 때 또 돈을 내겠지. 그러면 이제 1년짜리 적금이면 마지막 달에 그럼 내년 1월에 받을 거야. 그럼 올해 12월 달에 낸 거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될까? 적금은 플러스 한 달을 대부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따가 이것도 문제 하나 만들어서 해줄게. 마지막 달, 즉 플러스 한 달 해준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이자도 같이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 그 0.몇 프로라도 하나를 더 붙으면 좋은 거잖아. 이런 계산들을 근데 왜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귀찮고 짜증나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건우한테 10,000원을 빌렸고 5년 있다가 10,000원을 똑같이 그냥 그 종이 한 장 주면 되잖아요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쟤는 나한테 10,000원을 빌려주고 나는 그 5년 뒤에 10,000원을 이렇게 갚아줬어. 그럼 쟤는 손해야. 손해를 본 거야 실제로. 그잖아. 안 그래? 이자를 내가 계산해서 줘야 되잖아. 근데 돈거래에 있어서는 이는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가릴 것 없어. 그 누구도 10원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 하다못해서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렸어. 내일 갚을 거야. 이자 없이 그냥. 애가 나한테 돈을 빌렸어. 내가 애한테 10,000원을 줬는데 내일 애가 나한테 9,990원을 줬어.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서 기분이 좋은 사람 몇 명 돼? 아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 근데 여기서 10,010원을 줬어. 예의상 10,010원을 줬다고 쳐. 10원이 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뭐 내 인생이 바뀌는 그런 돈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좋아 또. 그렇지 않아? 아니야? 맞아.
근데 돈의 가치는 항상 그래. 그 누구도 손해보기 싫고 조금 더 있는다고 해서 기분이 나쁜 사람도 한 명도 없어. 예를 들어서 너는 뭐 좋아하는 음식 중에 초콜릿이 있어. 초콜릿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초콜릿을 5개 줬어. 맛있게 먹었어. 잘 먹네? 이제 한 500개 줬어. 잘 먹을까? 잘 먹을까? 잘 먹을 수 있어? 아니야. 근데 우리 이 친구는 돈을 좋아한대. 그래서 1,000원짜리 5개 줬어. 좋지? 그럼 1,000원짜리 500개 줬어. 졸라게 더 좋을걸? 그지? 1,000원짜리 한 5만 개 줬어. 어쩌면 이 순간에 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치? 한 5천만 개 줬다고 하면 뭐라 할 거야? 고백할 수도 있지. 맞아. 그렇대. 어떤 대부분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덕질하고 뭐 하고 그런 것도 어느 순간 되면 질린단 말이야. 하기 싫어지고. 근데 돈이랑은 절대 그런 게 없어. 그치? 아 그래요? 질렸어요 돈? 아니요. 전 남은 거 주세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항상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게 해서 정확하게 해서는 이게 기본적인 원리 원칙이야. 실제로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 같이 밥 먹고 계산을 했어. 내가 계산을 했어. 아니 엠빵에서 10원짜리나 100원짜리 하나도 맞춰서 주는 게 서로가 A잖아 기본적으로. 내가 얘한테 뭐 한 500원 떼고 주면 얘 어쩌겠어. 다음부터 나랑 같이 밥 안 먹을걸? 왜요? 안 그치? 싸워해. 그래 안 그래? 네. 얘가 그래. 아 그래요? 그런 이제 친구를 잃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 문제 13-8번을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줄 건데 태기는 조금 이따가 해. 기본적인 얘네들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제 생활을 하면서 쓸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아직 20살이 되지 않는 너희들한테도 와닿지 않는 이야기고 20살이 되었을 때 은행 가서 적금을 들어본다거나 실제로 필요해서 뭐 등록금 대출을 받아본다거나 이런 걸 해보면서 실제로 겪게 되면 오히려 뼈저리게 느끼게 돼.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 왜? 거기 앉아 계시는 은행 언니가 해주시겠지. 그지? 자 봅시다. 문제를 보면요. 연이율이 얼마라고 써져 있어요? 보통 R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이트를 쓰기도 하고요. 전문적으로 쓸 때는 이제 인터레스트 써서 I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을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쓰는 거라서 I가 사용되는 게 하나 있어.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겹치기 때문에 여기다 대부분 R을 써. 선생님 반지름이 겹쳐야 이런 말 하지 마. 공비 겹쳐야 그런 말 하지 마. 죽일 거야. 최수임이 왜 늦게 왔어요? 복리라는 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내가 설명 안 해도. 복리 모르시는 분 괜찮아. 빨리 말해줄게. 잘 모르겠어? 복리라는 것은 만원이 있고요. 선생님이 10% 이자를 했으면 그 다음 달에 11,000원이 되겠죠. 그 다음 달에는요 12,000원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달에 13,000원이 된다고 하겠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이거 뭐야? 무슨 계산을 했어? 단리 계산을 했어. 알겠니? 단리 계산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아요. 편하니까 사용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넌 편한 대로 사용하세요. 너는 사용하시고요. 나는 복리로 계산해서 너한테 단리로 빌려서 내가 복리로 은행에 놔두면 자동으로 나는 돈이 쌓이기 시작하겠죠. 사기는 이렇게 치는 거야. 왜? 멍청한 애들한테 치는 거니까. 그지? 귀찮아. 그냥 1,000원씩 해 라고 해. 알겠어. 뭐 1,000원씩 해. 나는 그거 이제 은행에다 쌓아놓으면 그만큼의 이자가 쌓인 거는 걔한테 주고 남은 이자 다 낼 거야 이제. 1,000원이니까 별거 안 할 것 같지. 1,000만 원 올리면 1,000억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이게 단위가 올라가면 말이 달라지는 거야 무조건. 그리고 실제 이런 거래를 단위로 올라간 상태로 계산. 너네 설명하려고 10,000원이라고 했지. 너네 10,000원짜리 들고 와서 은행 가서 저 10,000원 저금하러 왔는데요 라고 해본 적 한 번이라도 있어? 없잖아. 안 그래? 복리 계산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자는 얼마가 붙어야 돼?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 계산이 얼마가 돼? 1,200, 100원이 돼야 돼. 여기다 1,210원이 붙어서 실제 계산은 13,310원이 돼야 되는 거야. 이 310원만큼의 갭이 내가 이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단리 계산을 하겠다는 친구가 있으면 친하게 지내세요. 당신들의 통장을 쌓아줄 거니까요. 쉽게 말해서요. 무식한 친구들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세상은 모두 다 무슨 계산을 쓰고 있다? 동의 계산을 쓰고 있다. 모든 너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는 다 동의 계산을 쓰고 있습니다. 됐어요? 동의 계산을 하겠다. 매년 초 얼마씩 적립한다? 매년 초 A1씩 적립하겠대. 그 다음에 내년 말에 얼마씩 받을까라는 궁금증이야. 잘 봐. 첫 번째 달이에요. 첫 번째 달이에요. 나는 얼마를 집어넣었대요? 얼마를 집어넣었어요? A1을 집어넣었어요. 이 A1이 두 번째 달이 되었을 때는 얼마의 이자가 쌓여요? 1 플러스 R만큼의 이자가 쌓여요. 그죠? 이 녀석이 세 번째 달이 되었을 때는요, 이 녀석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뭔가 자꾸 증가하고 있죠. 얼마씩이 쌓이고 있죠. 이해되니? 이렇게 쭈르륵 가셔서 언제가 되느냐? 매년 초에 N년 초가 있을 거고 N년 말이 있을 건데, 이때는 A에 1 플러스 R에 몇 제곱이 돼야 되니? N-1 제곱이 되었어.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해에 가서 N년 말인데, 적금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다시 마지막 달에 플러스 한 달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N년 초면 1월 1일이고 2024년으로 할게.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 날 받을 거야 내가. 그러면 여기서는 적금에 대해서는 플러스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계산 대부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녀석은 선생님 하루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해주나요? 네, 해줍니다. 됐어요? 이해됐니? 그런데 이거는 내가 첫 해에 A1만 넣었을 뿐이야. 두 번째 해도 뭘 넣었대? A1을 넣겠대. 그럼 이때도 또 A를 집어넣겠네. 그 녀석이 여기 가서는 이렇게 되겠네. 너는 이해하고 있어? 다 이해하고 있니? 쭈르륵 가셔서 여기서도 뭐가 되겠어? 1 플러스 R에 뭐가 되겠니? N-2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 얘는 1 플러스 R에 N-1 제곱까지 쌓였네. 이해됐어요? 세 번째 달에도요, 나는 A1을 집어넣겠대요. 쭉쭉쭉쭉 가셔서 여기에서요, 1 플러스 R에 N-3제곱이 되었고요. 이 녀석은 1 플러스 R에 N-2제곱이 되었어요. 이렇게 쭈르륵 하시다가 N년 초에도 나는 A1을 집어넣고 마지막 달에는 플러스 이자를 해준다는 것은 마지막 연도에도 플러스 이자를 해주겠다는 뜻이라고. 그러니 당신은 여기 와서 1 플러스 R이라는 이야기가 되었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녀석은 적립총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 내가 이제 N년 말에 가서 받아야 될 금액들은 여기에 쌓여있네. 얘네들을 싸그리 받아야 되네. 얘네들을 자세히 보니까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볼 때 원리학교라는 것은 시험범위나 아니면 교과과정에는 없어. 뭐라고 나오냐? 등, 비, 수, 열, 의, 응용 또는 활용이라고 나와. 왜요? 애가 등비수열하니까요. 말이 이해됐니? 여기까지. 자, 이해 못한 사람 빨리 말씀하시고. 그럼 이 녀석의 총합을 구해야 되네. 자, 여기서부터 첫탕 두장 이렇게 쭈르륵 보면 되시겠죠? 공비가 얼마입니까? 공비가 얼마야? 1 플러스 R이 계속 공비가 되겠죠.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첫 번째 항의 이름은 A 1 플러스 R이 되셨고 공비가 얼마라고? 1 플러스 R이라고. 자, 은서야, 항의 개수가 몇 개야? 이거 전체 몇 개야? 여기 있는 것들 빨간색 때. 그렇지. 항의 개수.
되셨어?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을 쓰라는 뜻입니다. 이해됐니? 그렇지. 자 여기까지 쓰고 합을 구하래. 총액이 얼마 되냐고? 여기다 놔두면 돼요. 얘는 이제 숫자가 없는 거니까요. 1에서 R 빼서 R이라고 쓰시고요. A 뭐 전개하고 싶으면 전개하셔도 돼요. 근데 뭐 전개한다고 딱히 꼴이 이쁜 건 아니라서요. 답은 이렇게만 쓰시면 되고요. 됐어? 이렇게 놔둬도 상관없고요. 지금 뭐 하는 건지 알겠니 얘들아? 다 등비시열이야. 준비가 됐니? 9번 보자. 문제 잘 읽어야 돼. 얼마짜리 컴퓨터였어? 240만짜리래. 그 녀석을 처음에 내가 얼마를 했어? 반값을 지불했어. 반값을 지불했어. 그럼 이제 남은 금액 얼마야? 120만원 남았음. 인정?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한 달 뒤부터 일정하게 갚겠대. 갚아가는 거야. 한 달씩 갚아간다는 거지. 월부 금액 개념이 되는 거야. 일정하게 뭐라고 그러냐? 갚는다. 그리고 몇 개월? 몇 개월 동안? 문제 아무도 안 읽어봤니? 몇 회로 나눠서 갚는데? 6회로. 그럼 6달 동안 갚겠다는 거지. 그럼 이제 120만원이니까 선생님 20만원씩 갚으면 되네요 라고 하면 망한다고? 망한다고? 알겠어? 원리율은 얼마야? 원리율 0. 얼마? 4%야? 6%야? 4%? 당연히 무슨 계산? 복리계산. 복리담임 모르면 안 돼. 이건 그냥 이제 상식을 모르는 거야 이제. 그리고 밑에 보면은 1.004의 몇 퍼센트가 몇 제곱이? 마이너스 6제곱이. 그게 얼마라고? 0.9763. 전에도 말했지만 밑에 이렇게 써져 있는 단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 숫자들은 다 뭐가 될 거야?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힌트가 될 거야. 그러면 뭔지는 몰라도 식 구조 안에서 저런 꼬라지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저거를 계산하라고 저렇게 줬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식을 세운다는 생각도 해야 돼. 이해됐니? 자, 처음 보세요. 자, 120만원이 남았어. 그 120만원에 6개월 뒤의 가치 얘가 얼마냐? 120 곱하기 1.004의 몇 제곱? 6제곱이라는 뜻이겠죠. 됐나요? 이 녀석은 뭐냐면 그 120만원을 이제 받아야 되는 그 전자제품 그 가게 입장에서 실제 가치 받아야 될 가치는 이만큼의 가치를 받으셔야 돼. 그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은 이만큼의 가치가 맞게끔 주어야 되는 거고. 말이 이해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회에 걸쳐서 갚겠대요? 6회. 즉 6개월 동안 갚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매달 얼마씩? 일정하게씩 갚을 거예요. A씩 갚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녀석의 가치. 이 녀석은 마지막 달에 주는 A1이 되겠죠. 여기에다 뭔가 이자가 붙겠니? 마지막 달에 내가 주는 건데. 붙어 안 붙어? 이거 주고 끝이야 이제. 붙어 안 붙어? 안 붙겠지. 얘는 그 전달에 내가 주면서 그거에 대한 이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야 돼 이제. 어떻게 됐어? A 곱하기 이자 얼마라고? 1.004.
됐니? 이 녀석은 그러면 이자가 얼마나 붙었어? 몇 달 붙었어? 2달 붙었어. 이해되고 있니? 얘는 이자가 얼마나 붙었어, 수아야? 수아야, 얼마나 붙었냐고? 진짜 집중해라 너 진짜. 몇 달 붙었어? 이 녀석은 이자가 몇 달 붙었어, 수아야? 3달. 수아야, 이 녀석은 이자가 얼마나 붙었대? 무슨 말인지 알아먹고 있어? 못 알아먹고 있어? 어디서부터 없었는데? 응? 안 들려. 자, 어떤 게 이해가 안 됐을까? 120만 원 저기서부터? 문제는 읽어봤지? 240만 원짜리를 샀어. 120만 원 갚았어. 일단 냈어. 나머지 120만 원은 나중에 내겠대. 그 6개월 동안 나눠서 내겠대. 120만 원을. 그럼 받는 사람도 6개월 뒤에 가치에 맞추어서 받아야지. 120만 원만 받으면 안 되잖아. 이자 생각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6개월 뒤의 가치는 이거야. 원리 이자가 얼마니까 0.4니까. 그럼 나도 내는 입장이 120만 원이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쪼개서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애들도 내는 거에 대해서 이자가 쌓일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 19만 원을 줬다 쳐. 아니면 21만 원을 줬다 쳐. 그 21만 원도 이 사람이 받는 입장에서 받아놓고 나서 카메라에 놔두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저금해서 그 이자 계산해서 그 가치가 똑같이 쌓여야 되는 거야. 내 지갑에 넣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 결국 사기를 당하는 거라고 결국에. 알겠어? 그래서 얘는 이제 이자가 몇 번 쌓였고 몇 제곱?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또 무슨 수열이 되고 있니? 이 녀석이 내가 낸 돈들이 그렇게 쌓여 있는 거지. 이 녀석과 누가 같아야 돼? 저 녀석의 가치가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됐어? 정신 바짝 차려. 제대로 차리고 들어도 어려운 거야 이거 지금. 알겠니? 이 녀석의 총합은 어떻게 되니까? 공비가 얼마예요? 1.004죠. 1.004 마이너스 1. 첫 번째 항의 이름이 누구니까? 얘로 보면 되죠. A. 그리고 누구의 1.004가 항의 개수가 몇 개인데요? 몇 개예요? 6개 마이너스 1입니다. 됐어요? 이 녀석과 누가 저 숫자가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하겠다고. 이해됐어?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계산하자. A 곱하기 1.004의 몇 제곱 6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120 곱하기 1.004의 6제곱 곱하기 0.004가 되시겠네. 됐어? A의 이름은 120 1.004의 몇 제곱 6제곱 곱하기 0.004가 되셨고 여기는 이거 계산하라고 하는 거겠지요. 됐어요? 다른 거 없죠? 뭐 하면 되니? 이거 활용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자 얘는 뭐가 되니? 120 곱하기 이 녀석이 어떻게 됐어? 이 녀석이 뭐가 돼? 얘랑 얘랑 곱해져 버리니까 1 되지 1.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돼버렸지. 그리고 여기는 얘가 1제곱 마이너스 1.004의 어떤 제곱? 마이너스 6제곱.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120 곱하기 0.004를 해보자. 120에다가 뭐 1000분의 3가 슉슉 하면은 100분의 얼마니?
몇 분의 48이냐? 맞니? 0.48이 되었고 여기는 1-0.9763 하면 얼마야? 0.0237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결국 소수점 하나 4개 좀 땡겨 오시면 4800이고 237 이거 계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열심히 계산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녀석이 20.3 어쩌고저쩌고 대충 나와요. 그래서 그 녀석을 1000원 미만으로 담아놓으면 된대요. 지금 20.3이라는 것은 120으로 잡아서 했고 실제로 120만 원으로 잡아서 했을 때는 203000이 이렇게 붙겠죠. 미안. 됐니? 이해됐어? 뒤에 0 4개 붙으니까 얘도 0 4개 이렇게 따라서 붙었지. 됐니? 이거 얼마야? 20만 3,000원씩 매달 갚아야지 내가 저 돈을 다 갚겠다는 뜻이야. 20만 원 딱 잘라서 갚아요. 이렇게 말하면 죽는다. 알겠어? 세 개 나왔어요. 3개 나올까요? 연습 삼아서 하나 해봅시다.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10만 원씩 쌓아간다. 연습을 해보자. 뭐 하는 건지. 올 초부터 그러면 1초, 2초 이렇게 해서 얼마씩 쌓아간대? 10만 원을 쌓아가겠대. 그러면 여기에는 10 그리고 이자 10%야. 매우 행복하지? 1.1이 되는 거겠지. 됐어? 아니야? 아, 이자만 봐도 행복해? 한 명 바보 만들어 보니까 재밌냐? 왜 째려보고 있어 나를? 3초에는 얼마예요, 수인아? 3초에는 10 곱하기 1.1의 제곱. 늦어서도 잘하네요. 10초에는 얼마가 될까, 수민아? 9제곱. 근데 우리가 언제 받을 거야? 10년 후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10년 후 말, 즉 10월 31일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뭐가 된다고? 1.1의 몇 제곱? 10제곱. 이거를 매년 하겠다면서? 그러면 이때도 10만원 넣겠지? 이때는 10만원에 1.1제곱이 됐겠지? 이때는 10만원에 몇 제곱이 됐어? 1.1에 몇 제곱? 몇 제곱? 그래서 이때는 이런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저씨는 쭈루룩 또 오셔서 뭐가 되었어요? 1.1에 8제곱이고요. 쭈쭈쭈 가셔서 이쪽에서도 마지막에 10만원을 넣었을 때요. 이 아저씨는 뭐가 되었대요? 1.1에 1제곱이 되었겠죠. 그래서 당신들을 총합이 이런 녀석들이 될 거고 얘가 또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더라?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SM하고 해보자. 공비가 얼마야? 시간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1.1 마이너스 1 첫 번째는 누구야? 첫 번째는 이거로 볼 거야? 그럼 공비가 말이 안 되잖아. 10 곱하기 1.1 그리고 공비가 얼마라고? 항의 개수 몇 개인 수야? 항의 개수 몇 개야? 10개. 그리고 시가 어떻게 세는지 아시겠나요? 계산하는 건 내비 누구야? 하나 더 해볼게. 내가 100만원을 빌렸어요. 그 다음에 연시 %예요. 얘를 10년간 나누어 내겠대.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라고 방금 전에? 100만원이 10년간에 쌓여있을 가치 먼저 계산해줘야 되지.
그러니 100 곱하기 1.1의 몇 제곱? 10제곱을 할 거야. 그 두 번째 10년간 나눠서 100만원 갚을 거니까 매달 뭐 10만원씩 내요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쭉 해가지고 이때 A, 이때 A, 이때 A 뚜뚜뚜 해서 이때도 A, 이때도 A. 그러면 이 A는 어떻게 됐는데? 마지막 해 내는 A는 내가 갚았으니까 더 이상 이자 계산해? 안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했던 거는 이자 얼마? A에 1.1 곱하셔야겠지요. 그때는 또 A에 1.1의 제곱이 되셨겠지요. 됐어요? 몇 개 있어요 A가?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10개 있는 거잖아. 10개 있는 거니까 너는 뭐가 되겠니? A 곱하기 1.1의 몇 제곱이야? 10제곱이야 9제곱이야? 9제곱이 되겠지. 이 녀석들의 총 합이 뭐가 돼야 된대? 써게 돼야 되겠대. 이 녀석들은 또 무슨 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이니까. 따라서 식을 세우는 것은 100 곱하기 1.1의 몇 제곱? 10제곱은 이 녀석은 무슨 수열? 자, 식 불러봐. 공비도구 1.1 마이너스 1. 첫 번째 항은 A 곱하기 1.1의 몇 제곱? 항의 개수 몇 개? 정신 차려 진짜. 몇 개? 10개 마이너스 1 해서 같다고 놓고 누구를 구한다? A를 구하는 것이다. 식 어떻게 쓰는지 알겠니? 알겠어?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1, 2, 3, 4, 5 중에 이 식 중에 고르라고 문제 나오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더 많아요. 왜냐면 아까 봤지만 계산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 그리고 복잡한 계산을 하라고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야 실제로. 어떤 원리를 쓰는지를 배우는 게 더 많아. 알겠어? 너 식 세우는 것만 연습하고 넘어가자. 해, 할 수 있지.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뭐라 그랬냐? 2%씩. 자, 0.2%씩. 얼마씩? 100만원씩. 와우. 100만원. 자, 한 달 초에 얼마를 넣었다? 100만원을 넣었다. 그치? 두 달 초에는 얘가 얼마가 되었네? 100만원. 그리고 월 이자가 002가 이렇게 붙겠죠. 유단했어? 그래서 자 5년간 적립했대. 1년에 몇 개? 달이 몇 개야? 12개지. 그러면 5년이면 몇 개의 달이야? 60개. 그러면 60개월 초가 되겠네. 100만원 얘가 1.002에 몇 제곱이 돼야 될까? 와우 잘했어.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언제니까? 60개월 언제? 말이니까. 됐어? 그러니까 이게 뭐 100만원 곱하기 1.002의 몇 제곱? 이렇게 되시겠더라. 이해됐죠 이제? 자 100만원 마찬가지로 당신은 이때 가서 58제곱이 되시고요. 너는 여기에 와서 100만원 1.002에 59제곱이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쭈르륵 반복되어서 60개월 초에도 내가 얼마를 쳐 넣을 거예요? 100만원을 넣을 거예요. 그쵸? 얘가 한 달 뒤에는 얼마가 될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마지막 달은 이자 하나 플러스 해주겠다고 처음에 계속 말했어. 오케이? 그런 이 녀석들의 뭘 구해라? 총합을 구하라는. 얘가 무슨 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이니까 do you know 등비수열의 합을 알겠니? 이해됐어? 자 공비 얼마로 잡을 거야? 1.002 빼기 1. 초항은 첫 번째 항은 그렇지 100 곱하기 1.002 그리고 공비가 1.002의 몇 제곱? 항의 개수가 60개래요. 빼기 1 계산하래요. 됐나요? 그래서 100 곱하기 1.002 곱하기 쟤는 0.13이 되겠지.
그 녀석의 0.002 계산을 한 거다. 계산은 집에 와서 동생한테 하라고 하고 은우시키지 말고 네가 해라. 너는 계산 열심히 해보니까 뭐가 됐냐면 6513이 되었어요. 뭔 말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100만원을 매달해서 60개월째 했어. 6천만원이라는 게 정상이야. 근데 이자가 그 이자가 몇 프로? 0.2%밖에 안 되는 이자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때는 513만원이 더 추가되었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복리계산은 진짜 행복한 계산인 거야. 나 그런 적 없어. 승인아, 네? 원리학교 문제 보자. 자, 우리가 1,500만원짜리를 하고 300만원 냈어요. 근데 나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요? 그 1,200만원이에요. 1,200만원을 10년간 갚는다고 하니까 매년에 120만원씩 내면 되나요? 그런 계산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알겠어요? 자, 1,200만원을 갚는다고 했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 10년 뒤에 1,200만원의 가치만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계산이 누구야? 1,200 곱하기 1점 얼마야? 연이율이 0.5에 몇 제곱? 10제곱. 틀릴까봐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모르겠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연우한테 물어볼게. 다음 계산 어떻게 해요? 연우가 대답해 줄겠죠? 여기서 A를 냈고 A를 내서 점점점 얼마만큼 10년간 내겠대. 그러면 이 녀석은 A 곱하기 연우야 얼마라고 써야 돼? 그렇지. 그 다음 거는 A 곱하기 수아야, 이 녀석은 A 곱하기 1.05의 몇 제곱이야? 9제곱.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녀석들을 누가? 저 녀석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얘는 무슨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이니까 SN을 구해보자고 한다면 공비도구 1.05 빼기 1. 첫 번째 항을 누구로 볼 거야? A로 보는 게 편하잖아, 인간적으로. 안 그래? 이걸 첫 번째로 봤으면 공비를 1.05라고 하면 안 되지. 안 그래? A 수인아 1.05가 몇 개 있어요? 10개. 10개 있어요. 그리고 빼기 1이요. 됐니? 즉 A 1.05의 10제곱 일단 쓰자. 1.05의 10제곱 마이너스 1 1.05 마이너스 1과 120 아니구나 1200 곱하기 1.05의 몇 제곱? 10제곱이 같아야 된다고.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A 얘는 0.629인가요? 맞아요? 아무도 말 안 해주는구나. 얘는 1200 곱하기 1.629 곱하기 0.05가 되겠네. 따라서 A를 열심히 구해보니까 1200 곱하기 1.629 곱하기 0.05를 누구로 쪼개라? 0.629로 쪼개라. 그래서 아저씨가 열심히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얼마가 나오더냐? 와우, 156만원이 나온대요. 그러니 120만원씩 갖고 있는다는 소리를 하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네, 여기까지 얘기하시고